얘들아 안녕. 지은이랑 영린이랑 성진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꾸로 수업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그 첫 시작으로 첫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이론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이 지정해주는 예제 문제를 잘 풀어와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접 수업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페이지 123페이지 핀란드 수학 8학년 페이지 123페이지를 펴보면 제3북 삼각형과 원의 기하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제1장 닮음, 제2장 피타고라스의 정리, 제3장 원, 제4장 응용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이제 닮음을 배우게 될 건데 124페이지를 한번 같이 펴볼까? 제1장 닮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cm의 실제 크기대로 그린 개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크기를 반으로 줄여서 그린 닮은 개미가 나와요. 그리고 크기를 2배로 늘려서 그린 닮은 개미가 나오는데 이 그림처럼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아요. 닮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보면 닮음 도형의 대응각과 대응변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도형 X가 있고 도형 Y가 있는데 흔히 말해 우리가 이걸 사각형이라고 얘기하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평행사변형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형 X, 도형 Y. 이 도형 X와 Y는 닮음이래요. 닮음인데 이 닮음일 경우에는 대응각들의 크기가 서로 같고 대응변들의 길이의 비율이 서로 같다. 그리고 도형 X와 도형 Y는 이런 표시로 서로 닮음 도형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데 좀 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 삼각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삼각형의 선택 닮은 모양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을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삼각형 ABC라고 얘기할 거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삼각형 ABC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을 삼각형 DEF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삼각형은 삼각형 DEF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아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서로 닮음이에요. 닮음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닮은 꼴인데 닮은 꼴인데 이 닮은 꼴에 대응점이라는 게 있고 대응각이라는 게 있고 대응변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대응점은 뭐가 되겠어요? 점 A에 대한 대응점은 뭐가 될까요? 그래요. 점 D가 되겠죠. 그러면 점 B에 대한 대응점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점 E가 되겠죠. 그리고 점 C에 대한 대응점은 점 F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될 거고요. 대응각은 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각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A에 대한 대응각은 각 D가 될 거고 각
B에 대한 대응각은 각 E가 될 거고 각 C에 대한 대응각은 각 F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응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 표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분 표시, 변 A, B와 변 어디가 대응변일까요? 맞아요. 변 D가 대응변이고 그 다음에 변 BC의 대응변은 어딜까요? 변 EF가 되겠죠? 변 CA, 시작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만약에 C부터 A까지면 변 CA라고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변 CA는 A에 해당하는 대응변은 어딜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부터 시작해서 D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변 FD가 대응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변 AB와 변 DE의 B가 두 개가 대응변이죠? 2대 1이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변들, 변 BC 대 변 EF, 그리고 변 CA 대 변 FD, 이 모든 게 다 몇 대 몇일까요? 맞아요. 2대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응변들의 길이의 비율이 서로 같다. 이 얘기는 바로 이런 설명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장 12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26페이지 보면 축척이라는 말이 나와요. 축척. 축척 얘기는 선생님이 역사주기 집중 수업 때 이번 주에 우리가 역사 주기 집중 수업을 했잖아. 그 역사 주기 집중 수업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니?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지? 지은이 발표 수업 때였는데 우리가 한산도 대첩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육지와 섬 사이의 거리는 직접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선조들이 이 책을 써서 그 수학책처럼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했다고 했는데 그 책 이름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맞아. 망해도술. 이 책을 공부해서 거리를 측정했다고 했는데 그 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에요. 창문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네,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문도 있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고 싶어. 높이를 측정하고 싶은데 높이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쭉 뭔가 줄자를 내려서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수평하게 맞춰서 잘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이를 잴 수 있을까? 물론 뭐 그렇게 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건물은 어떻게 재야 될까? 쉽지 않을 거야. 그 건물의 높이를 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꼭대기 여기부터 해서 미안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위치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육지겠죠. 육지인데 요런 사람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건물 꼭대기를 여기서 본 거예요. 요 위치에 해당하는 이렇게 쭉 본 위치에서 이렇게 요 정도 거리에서 막대기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세워요. 예를 들어서 뭐 요 막대기가 한
50cm짜리 막대기다. 그런 막대기를 하나 세워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잴 수 있어요. 잴 수 있으면 지금 요 삼각형, 선생님이 색깔 표시를 좀 해볼게요.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 보여요? 요 큰 삼각형. 요 큰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지금 좀 전에 배운 닮음이겠죠? 닮은 삼각형이겠죠? 어떻게 돼요? 요 각이 일단 같고, 그 다음에 요 각이 같으니까, 나머지 요 각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각이 일단 두 개의 각이 같으면 이러한 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알기 때문에 요 건물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축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닮은 도형들의 축척 K는 도형의 대응변들의 길이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요 길이의 비율 대 요 길이의 비율은 요 길이의 비율 대 요 길이의 비율과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씩 줄 건데 124페이지 예제 문제 1번 선생님 설명 기초로 해서 그 예제 문제는 어차피 설명과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풀어보고 나중에 해설 보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124페이지 예제 1번은 성진이가 준비해 오도록 하고, 그 다음 126페이지 예제 1번은 지은이가 준비를 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영린이가 준비를 해오면 되겠어요. 준비해 와서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하고 서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준 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 응용 문제까지 학교에 와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예제 문제만 요 강의를 듣고 풀어오고 준비해 오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로써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